박정희 정치연구소 박정희입니다. 사회통합형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는 게 정치적 이론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 체계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 규범적 논리 체계로 규범화했다. 이랬을 때, 그래서 최고법이고 최고 규범성이고 기초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이 우리가 최고 규범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헌법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규범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고 규범이자 기본법이고 기초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가 조직이라는 조직법이라는 것에서 이제 최고 규범성도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라는 게 개념이 우리가 그렇죠. 19세기에는 그 제국주의적인 시대다. 뭐 이렇게도 규정하고 20세기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국들이 많이 생기면서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의 국가의 시대였죠. 오늘날 이제 21세기는 좀 더 도시의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국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국가를 건설했지만 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팔레스타인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될 타임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이제 실정법 질서 내에서 움직이는 어떤 개념이죠. 어떤 그런 그 국가가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이 실정법 질서 내에서는 최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국가라는 게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눠주기도 하죠.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을 이용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능적으로도 이렇게 분립시켜놔요. 이렇게 모든 국가 공권력 작용을 구속시키는 것이 곧 헌법이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라는 게 어떤 권력의 문제고 권력은 집중되는 성향이 있고 그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려는 성향도 있죠. 그래서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뭐 이런 명제도 있는데 그 국가 공권력 작용을 어느 정도 규범적인 틀 안에서 그것이 일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약하는 효과도 있죠. 그러려면 헌법이 최고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헌법에 의해서 제약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 헌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최고법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여러 가지 법률 관계도 헌법을 벗어나서 헌법의 영향력이 받게 되죠. 그래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창설할 때는 헌법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헌법에 국가 창설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이제 국가라는 실정법 질서 내에서는 모든 주체들이 헌법에 기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으로써 법 질서 전체를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그 헌법이 뭐 불문헌법, 관습헌법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문화해서 형식적 최고성과 실질적 최고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성문화된 헌법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성문화된 헌법이죠. 관습헌법도 있는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형식적 최고 규범성은 보여줄 수 없지만 실질적 최고 규범성은 관습헌법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신뢰가 있죠.
그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간섭헌법 논리를 들고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이 최고기본성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국가를 창설해서 국가조직법이죠. 원칙적으로. 혹자는 헌법에 국가가 많이 들어있고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적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원칙의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어가 돼서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국가는 어떻게 조직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어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이상하지는 않죠. 헌법의 최고 기본성은 국가조직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조직법은 여러 가지 이 공법, 사법의 법률 관계를 일종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헌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인 행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사회의 희소 가치,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 분배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지금 현 상태보다 더 나은 미래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회가 통합하도록 정치적인 활동도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것이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헌법이. 그래서 근본 가치 질서를 이렇게 먼저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모든 주체들이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 결단이죠, 결국은. 그럼 그 시대상을 반영한 헌법의 근본 가치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헌법이 최고 기본성의 근거를 거기다 두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현행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듣는 예외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하긴 하겠지만, 헌법을 아까 같이 경성헌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헌법을 성문화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87 체제에서 하나 직선제만 생각하는데 그때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됐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명령심사제도, 위헌법률심사 규범통제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헌법의 최고 규범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법률이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위배되면 위헌 심사를 한다든지 위헌 법률 심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규범 통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 통제의 논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헌법 부칙 제5조를 보면 아예 이제 현행 헌법이 최고 규범성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명시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헌법 부칙 제5조의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잠정적 지속효 조항인데요.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면 아니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현행 헌법이 최고 기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헌법의 최고 기본성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어야지 계속 헌법의 최고 기본성을 유지하고 헌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헌법의 최고 기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최고 기본성이 발현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헌법의 최고 기본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회 통합이라는 어떤 숭고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